자, 1단원의 서술형 평가 문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1번 다음 시를 읽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을 쓰시오 하는 문제예요. 시를 우선 잘 읽어봐야겠죠? 텅 빈 운동장을 혼자 걸어 나오는데 운동장 가에 있던 나무가 등을 구부리며 말타기 놀이 하잔다. 얼른 올라타라고 등을 내민다. 내가 올라타자 따그닥 따그닥 달린다. 학교와 문방구를 지나서 내 거리를 지나서 우리 집을 지나서 달린다. 진짜 나무가 말이 돼서 지금 달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혼자 지금 운동장 가에 있던 나무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나무가 말이 돼서 달린다면 어디를 갈까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와 문방구 지났어요. 내 거리 지났어요. 우리 집을 지나서도 계속 달리네요. 달리고 또 달린다. 차보다 빠르다. 구름 위를 달린다. 비행기보다 빠르다. 저 밑에 집들이 점점 작게 보인다. 야, 상상이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이제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네요. 성민아, 뭐해? 은찬이가 부르는 소리에 말은 그만 걸음을 뚝 멈춘다. 좀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등 굽은 나무에 올라타서 지금 재미있는 상상을 펼치고 있는데 성민아 뭐해? 은찬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상상이 끝난 거예요. 아깝다.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합니다. 자, 혼자 운동장에서 참 재미있게 잘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떠오르는 경험이려면 비슷한 경험이어야겠죠. 이렇게 이 시에 나오는 인물처럼 혼자 놀이터라든가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뭐하고 놀았던 경험을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시를 읽고 드는 생각을 시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적어볼까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탔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글의 내용과 시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잘 떠올려서 적어주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이 쓰면 정답이 되죠. 자, 이어지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 했어요. 우리가 써야 할 것은 그냥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할아버지라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죠.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 가게에 가서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값을 주고 사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헐값을 주고 사오느냐? 헐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신 까닭은 왜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죠. 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분이신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할아버지라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으면 정답입니다. 적어보죠.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말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살펴볼게요. 3번.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까닭과 함께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쓰면 되는 문제인데 무엇에 대한 의견이냐면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했어요.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까닭을 알맞게 써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글을 볼게요. 노마는 기동이 아래 위를 보다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노마가 기동이 아래 위를 보는 거야. 이렇게 쓱 위아래를 훑어보는 거야. 쓱 이렇게. 너 내 굿을 봤니? 무슨 굿을 버려? 파란 유리굿을 말이야. 너 못 봤다. 그러나 노마는 그 말을 정말로 듣지 않나 봅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동이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혹시 저 안에 들었나?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노마는 입을 열어 또 물었습니다.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이거 왜 보자 그러는 거예요. 혹시 기동이가 가진 구슬이 자기가 잃어버린 구슬일까 봐서 보자는 거죠. 자, 기동이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드나요? 예를 들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까닭을 알맞게 쓰면 됩니다. 적어보죠.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의견 나왔죠? 기동이 주머니에 구슬이 있지만 그 구슬이 노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기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네요. 자, 까닭을 알맞게 들어서 의견을 잘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어지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쓸모 있는 못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 이야기 속에서 쓸모 있는 못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찾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면 되겠죠? 나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듣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가는 쟤는 쓸모도 없는 애가 끼어들기는 잘하지. 그러게나 말이야. 지 분수를 알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일이지.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쇠못이면서도 시계를 거는 못이나 그림을 거는 못은 나를 아주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 정말 좀 나쁘네요. 그쵸? 너무 심하게 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 여러분 쓸모 있는 못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짜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친구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쓸모있는 못들이 너무 좀 상처가 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맞게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단지 길게 써야만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잘 찾아서 바탕글과 함께 답으로 적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꼼꼼히 읽고 바탕글을 꼼꼼히 읽는 것부터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